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방금 우리 여기구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저의 소개가 미약한 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도 어기고 말이야. 소개도 어기고 제대로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어야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명찰이 어디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명찰을 먼저 이걸로 시작할까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탄핵. 이걸로 시작으로 우리 탄핵 버스터를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강주 을지역 출신 임종성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생가가 있는 경기도 강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탄핵 버스터를 하는데 제 정면으로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60년 전 늠름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저 상을 보면서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6년 5월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파인 30만 명이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세를 듣기 위해 한강 뱃사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일제에 맞서 항일 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의회 민주주의자였습니다. 당시 한강 뱃사장에서 해공 선생과 3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친 구호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그 유명한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 구호가 안타깝게도 지금 60년 후인 강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해공 선생님이 호남 유세를 하면서 열차로 타고 가던 중 서거하시는 바람에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국민의 비통한 마음을 달랬던 노래가 바로 비 내리는 호남선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옛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60년 만에 한강 뱃사장이 아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화문 광장에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60년 전의 30만 명이 232만 명이 되어서 촛불을 들고 못 참겠다 갈아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월 29일 2만여 명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 참여가 국민의 한 해를 거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던 100만 명을 넘어
190만 명,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232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촛불을 끄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아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다는 촛불이 햇불로 더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막은 대통령은 미동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답은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즉각 퇴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이 햇불이 된 것처럼 횃불은 또다시 들불로 번질 것이고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들이 말로는 역사를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설이 되어버린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6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한 이 참담한 현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명백백백합니다. 1956년 5월 2일 해공 신익희 선생은 30만 명이 음집한 한강 뱃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나라 정치가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한 1인 독재 정치로 여론을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함부로 비판이나 모든 가지 책이 없는 생각이랑 정책이랑 함부로 거듭해서 불법이니 무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큰 법률, 작은 법률 지키지 않는 까닭에 우리들의 도덕은 여지없이 추락되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없고 여하한 형편으로 한심한 형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승만 정권의 4.4 오입에 의한 영구집권 해책과 독재를 강하게 비판한 사자후였습니다. 그런데 60년 전 이러한 해공 선생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권에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헌법유린 실태의 일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를 밝힌 검찰의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공소사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공소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범 범행을 일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첫 번째,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경위. 2015년 7월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소속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7월 20일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원차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또 부회장, CJ그룹 회장, 또 SK이노베이션 회장을 같은 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의 부회장, LG그룹 회장, 하나그룹 회장,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이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정경영 산하 기업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그 사이에 정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정경영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피고인 최순실은 2015년 7월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년 10월 하순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호성은 피고인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충 중약하고요. 피고인인 안종범은 2015년 10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모 이사는 장모, 이모, 송모, 조모, 김모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모로 하라. 또한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내용을 보면은 거의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읽기는 그렇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요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르재단이나 이 K스포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읽어드려야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것을 읽어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모 등 정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재단법인 K스포츠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피고인 최순실은 2015년 12월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K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정모, 사무총장을 김모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피고인 안종범은 같은 달 10일 및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정모 감사, 이모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강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 결국 이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피고인 안종범과 또한 대통령이 요구에 불응한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K스포츠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모 등 정경련 임직원, 피해자 현대자동차 대표 김모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첫 번째, KD 코퍼레이션 관련 범행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경 대통령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에서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및 그와 동행한 부회장에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안종범은 KD 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 계약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사항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KD 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입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에서 정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모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3월 10일경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 회장과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사항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강범위합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포스코 그룹 회장은 2016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더 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포스코 그룹 회장에게 미리 준비한 WK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에 대해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1월경 및 2015년 8월경 대통령으로부터 이모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모도 이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KT 회장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모는 유명한 홍보 전문가이니 KT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모는 이모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번에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를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1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WK가 있다. GKL에 WK라는 회사를 소개해 줘라. GKL의 대표이사 이모와 WK 대표이사 조모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조모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24일경 이모에게 전화하여 조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조모와 협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년 1월 26일 서울 중구에서 문체부 2차관 김종을 K스포츠 사무총장인 정모, 조모에게 소개시켜주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K스포츠와 WK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전체를 읽어드리기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것만 해도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각종 특혜와 또 안종범과 우병우, 김종 모두 관련이 있다고 국민들이 아마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비선 실세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활용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현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는 범죄 공모회의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 분립을 아예 무시하고 박근혜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라고 판단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합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2일 메모입니다.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 요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 보도, 허위 왜곡 보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비판하는 일이 만연함. 메모지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재의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 청구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 이거는 김수석한테 한 얘기입니다. 또한 7월 15일 화요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말하겠죠.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그해 9월부터 이를 다른 다이빙벨과 관련된 메모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 사건 업무방해, 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 9월 5일 금요일 다이빙벨 교문이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이게 교문이나 국감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정치인들한테 지시를 하는 사항인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최순실에게 지시가 내리고 또 이것을 전달 체계가 돼가지고
교문이나 정무위에까지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월 6일 토요일 다이빙벨 다큐 제작 발명 여타 제체, 9월 10일 수요일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이용관 집행위원장 60억 예산 지원, 손석희, 송옥순, 이종인 부부 이상호 기자, 또 9월 20일 토요일은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수사를 또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장 다이빙벨 상영, 대관료든 자금원 추적, 실체 폭로. 결국은 다이빙벨을 상영을 하는 것을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실체를 파악해서 폭로하라는 지시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메모 내용은 메모로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7일 정기 국감 당시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박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문체부 당시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박대출 의원, 서용교 의원 등이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9월 5일 메모에서 청와대가 당시 국회 교문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에게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한 내용이 실제로 진행된 셈입니다. 과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대신 낭독하고 성토했다는 것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비참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또한 다이빙벨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0월 6일, 10일 상영되었습니다. 영화제 직후에는 다이빙벨은 상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메모는 영화제 상영 이전부터 상영 시 제2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시와 상영 시에 수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영화제 상영 직후 배급을 의식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이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2016년 3월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법 형태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라도 갖고 있는 집단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말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56년 5월 2일 한강 뱃사장에서 하신 연설 중 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부를 향해 정말 자랑스러운 정부라는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정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만큼 옳은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의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정부,
그러한 정부를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오늘 이 늦은 밤에 더욱 생각나는 그런 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증도 나고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남았는데 25분. 뭐 30분 남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행을 떠나면은 동반자가 있으면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동반자가 아니었을 때 과연 그 여행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행길을 하면서 좋은 동반자, 즉 좋은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좋은 동반자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화문의 촛불을 보시면 아마도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232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촛불을 들고 일터에서 마음의 촛불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뽑아준 대통령이 좋은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배신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지지해 준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신감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꺼진다는 한 의원의 말, 과연 춘천 시민들은 그 의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춘천 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 의원을 뽑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십시오. 춘천에 뽑아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들도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온몸으로 행동하면서 좋은 동반자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내려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과연 리더로서 핑계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국민들은 좋은 동반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더란 무엇입니까?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국민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리더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올바른 리더가 있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반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기보다는 제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이 밤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광주 시민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을 오늘 이 자리 탄핵버스터 탄핵 릴레이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멍해를 갖지 않도록 다시는 국민들에게 촛불이 손에 쥐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 똑바른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반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좋은 동반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저 임종성이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정도 탄핵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경기도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말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국민 여러분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 임종성이 국민 여러분과 광주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 전에 저를 소개를 안 했던 어기구 의원처럼 어기구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다음으로는 이 대전 어디야? 유성. 대전 유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흥적으로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 아마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하고 틀린 탄핵 릴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기타도 준비한 것 같은데 이 국회에서는 가수라고 평이 돼 있을 정도로 노래도 잘하는 이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지루하지 않고 이 재미있고 또 즐겁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탄핵 릴레이를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승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